네, 안녕하십니까. 제46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 인터넷 정견 발표 시간입니다. 46대 기자협회 회장으로 출마하신 동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인천에서 선박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깊은 위로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6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기호2번 손균건 후보입니다. 언론의 위기 상황에서 기자협회는 무능하고 무력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언론 자유와 기자 권익 확대라는 본래의 철학과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기업 회장 선거에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화합과 통합의 토대 위에서 살아있는 혁신기자협회 건설에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개혁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장을 맡아 기업개혁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기업은 구중궁궐에서 모든 기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PD연합회 등 모든 언론단체와 언론 평의를 만들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해고와 징계를 당한 기자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과 기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2월 11일 회원 여러분의 손으로 혁신기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 8월 17일 창립된 기자협회는 53년 역사 속의 5대 강령을 중심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후보께서 내세우신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 연임제를 폐지하고 통합집행부를 구성해서 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초기에 회장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당시 기자협회장은 언론 자유의 수호자였습니다. 53년 기업 역사에서 연임제는 6번 있었습니다. 대부분 엄중한 언론 현실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임제는 기업을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장 기자들을 외면한 진짜 이유입니다. 조직은 관료화되고 있습니다. 단임제로 복귀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방송기자협회, 편집기자협회, 사진기자협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조사기자협회, 영화기자협회 등 모든 기자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집행부를 구성해서 기자와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외부 세력의 부당한 언론 개입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더 강해지겠습니다. 기업 업무를 언론자유, 기자권익, 국제교류 3개 영역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 광고 수수료 10% 징수율을 낮추겠습니다. 저는 중장기 8개, 임기 내 단기 공약 9개를 공약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에 있는 제 출사표와 지회별로 보내드린 공약집을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약 추진 사항은 분기별로 협회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손균근 후보께 여쭙니다.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향상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이게 준비해온 답변을 3번째에 하게 되니까 좀 불리한 점이 있네요. 예,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두 분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왼쪽에 계신 문관현 후보님 같은 분이 사실은 전문기자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에 통일부에 같이 출입할 때부터 참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주성 후보는 2012년부터 기업 부회장, 수석 부회장, 회장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다시 기자들과 호흡하는 현장에서 후배 기자님들께 기자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세미나와 연수 문제는 언론진흥재단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기자협회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실제 현장의 요구를 잘 파악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수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자들의 자질 향상이 곧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해서 청탁금지법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회원들을 위한 어떤 방안이나 정책이 있으신지요? 지역 언론과 지역 기자님을 위해 저는 중장기와 단기 공약 각각 2개씩 모두 4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분권형 개헌을 앞두고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지역 언론 지원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방 정부의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 기자님들과 필요한 맞춤형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밀착형 언론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제주의 언론진흥재단 지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2번 손균건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으로 2번의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연장과 지역언론지원조례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 분권 시대에 맞춰 시도협회의 기능을 더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시도협회장님들과 논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나흘 전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님께서 발제를 맡으신 자치분권과 지역언론의 책임과 역할이란 토론회 사회 일정을 마친 뒤에 협회장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힘차게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협회는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기자협회와 20년 이상 교류를 해왔고요. 또 인도네시아, 몽골, 불가리아 등 여러 나라 기자협회와 정기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서울에서 세계 기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기도 한데요. 글로벌 저널리즘 시대를 맞아 국제 언론인과 교류, 나아가 남북 언론인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기자협회에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한 필요한 자료 공개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개 자료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기본 자료에 따르면은 베트남 올해만 그렇습니다. 베트남,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각 1회, 중국과 몽골 각 2회에서 교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와 국제 교류 행사의 성과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류단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저는 국제 교류단 선정과 교류 행사 성과물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장이 연임 욕심만 버린다면 저절로 이런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국가 외에 우리 현실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럽 등으로 교류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기자대회를 매년 여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강령에는 평화통일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언론인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회장이 되면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마지막 이번 손균근 후보께 여쭙니다. 회원들의 좌우 간극에 대한 대응 방침이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질문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이 추구할 바는 5대 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강령에 대해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핵심 가치를 꼽자면은 언론 자유와 기자 권익 옹호일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불필요한 이념적 논란에 휩싸이고 두 진영 사이에서 곤란을 겪었다면은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정확히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언론 자유와 기자 권익을 비롯한 5대 강령에 입각해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은다면은 또 이념적으로 불편부당한 입장을 취하면 될 일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기업이 어떻게 조정한단 말입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시각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업은 기자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협회부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협회부는 기자협회 기관지입니다. 회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에서 보혁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언론 자유와 기자 권익을 옹호하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언론 비평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의 건강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유지하되 언론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협회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 글로벌 이슈, 기자 간 소통을 통해서 한국 언론의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기 회장이 기자협회부의 지면 뒤에 숨어서 퇴행적 행태를 보여온 데 대해 분노합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기자협회부 지면은 뜨거운데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언론 자유 투쟁의 현장에는 제가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신문과 방송 등 이 전통 미디어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매체의 위기는 기자 개개인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안을 불식시킬 기자들의 안전망이 중요한데요.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내주십시오. 저널리즘을 말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신뢰를 강조합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우고 사명을 다하는 한 미디어는 가짜 뉴스를 뚫고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는 단순히 언론과 기자 이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 위기라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언론 자유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기자들이 생활인으로서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언론인 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습니다마는 제 임기 중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델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고 공론화와 입법 과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언론인 명부를 재정비하고 국내외 헤드헌터 업체 등과 제휴해서 퇴직 후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회비 인상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기업 상황에서 회원들이 회비 인상에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업 계획이 먼저입니다. 투명한 운영이 먼저입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제46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 인터넷 정경 발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